메밀꽃 필 무렵 이호섭 1936년 조광시번호의 발표 1941년 5월 방문문고에서 단행한 이효섭 단편선의 수록 장돌뱅이 화생원과 성서방리 처녀 사이에 맺어진 하루밤의 애틋한 인연을 서정적인 풀어낸 작품이다. 여름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벌려놓은 전 휘땅 밑으로 등줄기를 훈훈 볶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패가 길거리에 궁글거리고들 있으나 석유고양이나 받고 고깃말이나 사면 조컬잎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축축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치 않다. 얼금뱅이여 왼손잡이인 특팀전 의허생원은 기어이 동업의 조선자를 낚구어 보았다. 그만 거들까?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었을까?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야겠네. 오늘 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할걸. 달이 뚜렸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산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벌려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무명필과 주단, 다리가 두 고리짝에 꼭 찼다. 멍석 뒤에는 천조각이 어수선하게 남았다. 다른 축들도 벌써 거의 전들을 걷고 있었다. 약바르게 떠나는 패도 있었다. 어물장수도, 땜장이도, 엿장수도, 생강장수도 꼴들이 보이지 않았다. 내일은 진보와 대화의 장이 선다. 축들은 그 어느 쪽으로든지 밤을 새며 60-70리 밤길을 타박거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장판은 잔치 뒤마당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집에서는 싸움이 터져 있었다. 주정꾼 욕슈거리에 섞여 계집의 앙칼진 목소리가 찢어졌다. 장날 저녁은 정해놓고 계집의 고함 소리로 시작되는 것이다. 생원 시침을 때도 다 하네. 충죽준 말야. 계집 목소리로 문득 생각난 듯이 조선달은 비죽이 웃는다. 화중제병이지 면소패 들을 적수로 하고야 괴거리가 돼야 말이지. 그렇지도 않을걸. 축들이 사죽을 못 쓰는 것도 사실이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왜 그동이 마일세. 감쪽같이 충죽집을 흐린 눈치거든. 뭐야 그의 숭이가 물건 가지고 낚았나 보지.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그 길만은 알 수 있나. 국리 말고 가부세나 그려. 내 한턱 씀세.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을 쫓아갔다.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얼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설 숫기도 없었으나 계집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충죽집의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쏘스라쳐 버린다. 충죽 주문을 들어서 술저석에서 짜장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된 서술인지 발끈 화가 나버렸다. 상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낭질꾼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느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동이 앞에 나가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 두 팔자요 하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결김에 따기를 하나 갈겨주지 않고는 이길 수 없었다. 동이도 화를 쓰고 팩하고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허생연은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는 다 짓걸렸다.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게도 아비함이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마음 좋겠다. 장사랑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 다 뭐야. 나가거라. 냉큼 꼴 치워.
그러나 한마디도 대거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최근이 여겨졌다. 아직도 서름서름한 싸인데 너무 거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섬찟해졌다. 주제도 넘지 같은 술 손님이면서도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낳게 된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 세울 것은 뭐야 원. 충죽집은 입술을 쫑긋하게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으나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고 하고 그 자리는 조선달이 얼버무려 넘겼다. 너 녀석한테 반했지. 애숭이를 빨면 죄된다. 한참 법석을 친 후이다. 담도 생긴 데다가 웬일인지 흠뻑 취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허생연은 주는 술잔이면 거의 다 들이켰다. 건아의 짐을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동의의 뒷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졌다. 내 꼴의 계집을 가로채서는 어떡할 작정이었노하고 어리석은 꼬락서니를 모질게 책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난 뒤인지 동의가 헐레벌떡거리며 황급히 부르러 왔을 때에는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없이 호덕이며 충죽집을 뛰어나간 것이었다.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끊겨야 하다 아니에요. 각 닭귀들 장난이지 필연코.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의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뒤를 따라 장판을 다름질하려니 개슴츠레한 눈이 뜨거워질 것 같다. 불악스러운 녀석들이라 어쩌는 수 있어야죠. 나귀를 몹시 기우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는 않을걸.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는 동안에 20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까스러진 목 뒤 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몽당비처럼 짧게 쓸리운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 보아야 벌써 다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달아 없어진 굽은 몇 번이나 도려내고 새 철을 챙겼는지 모른다. 굽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달아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빼지시 흘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한다.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목덜미를 어루만져주니 나귀는 코를 벌렁거리고 입을 투르르거렸다. 콧물이 튀렸다. 허생연은 짐승 때문에 속도 무던히는 썩였다. 아이들의 장난이 심한 눈치여서 땀배인 몸뚱어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좀채 흥분이 식지 않는 모양이었다. 굴레가 벗어지고 안장도 떨어졌다. 요 몹쓸 자식들 하고 허생원은 호령을 하였으나 패들은 벌써 줄랭랑을 논 뒤여 몇 남지 않은 아이들이 호령에 놀라 비슬비슬 멀어졌다. 우리들 장난이 아니우? 앞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코올리게 한 녀석이 멀리서 소리를 쳤다. 그 녀석 말투가 김청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온통 흙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걸. 꼴이 우스워.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우. 배를 좀 보지. 아이는 안돌아진 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다. 허생연은 모르는 결에 낯이 뜨거워졌다. 무치성을 막으려고 그는 짐승의 배 앞을 가리워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아이의 웃음소리에 허생원은 주춤하면서 기어이 견딜 수 없어 채찍을 들더니 아이를 쫓았다. 쫓으려거든 쫓아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줄다름에 달아나는 각타귀에는 당하는 재주가 없었다. 왼손잡이는 아예 하나도 후릴 수 없다. 그만 채찍을 던졌다. 술기도 돌아 몸이 유난스럽게 화근거렸다. 그만 떠났세. 녀석들과 어울리다가는 한이 없어. 장판의 각타귀들이란 어른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인걸. 조선달과 동이는 각각 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하였다.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다. 팀전장돌이를 시작한 지 20년이나 되어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다.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내를 돌아다녔다. 닷새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날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의 가까웠을 때 거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박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더만. 허생원은 변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놀았다.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 푼이나 모아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의 백중이 열링에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 끌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와 미타 불려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게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빚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으려면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개의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는 없어. 허생현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